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증언으로 우리 명랑천사 김현숙님, 이분은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에 환우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랑천사 김현숙입니다. 저는 2019년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저승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은 흔히들 얘기하죠. 전조 증상이 다 있었다고. 전조 증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이클도 잘 탔고요. 요가도 하고 운동을 잘합니다. 뭐 배구도 하고 뭐도 하고 운동을 못한 거 없이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려면 상상도 못했고, 갑자기 사무실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팍 막히잖아요. 가슴이 막힐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가슴 막 두드리죠. 그 다음에 소화가 갑자기 안 됐을 때 손을 딴다던가 등짝 두들겨 주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힘이 없어, 힘이 빠져요. 그 주변에 옆에 다행히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병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안내해 주기까지는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베네똥 싼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다 이렇게.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정신도 없고 화장실 갈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언니가 바로 가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서 그냥 토하고 이렇게 하고 다 해결을 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119가 왔어요. 119가 왔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좀 부끄럽지만 제 여기를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상태면은 다 이렇게 막 똥 싸고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전에 그냥 의식이 있을 때 가서 제가 어찌됐든 해결을 했으니까 그 상태였었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 군데가 막힌 거예요. 세 군데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스텐트 시술로 하고 안 되면은 심장을 열어야 된다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 어떤 병력이라든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두 개를 이렇게 스텐트로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하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고 나니까 기력이 없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다고 그러죠. 생각나세요? 잘 모르시겠죠? 어린애가 또 애기 낳고 나면 흐느러들 하잖아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잠깐 걷고 나면은 기운이 없고, 말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기운이 없어가지고 말이 점점 들어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입맛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80% 이상 막혔고, 더군다나 그 간까지 손상이 됐대요. 시간은 이렇게 3시간 안에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너무 많이 갑자기 막혔기 때문에 80% 이상에다가 간까지 이미 손상이 왔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퇴원을 했는데 기력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고, 앉아있으면 다시 또 누워지고, 그렇다고 또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한없이 땅으로 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에 가서 일단은 계산, 또 영양 수액 주사 같은 거 좋다는 것은 다 했어요. 아무리 정부에 맞아도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맞아도 2시간이면 효력이 없어요. 2시간 동안.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햇빛에 나가질 수가 없어요. 어지럽고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남편은 이제 출근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이제 우리 회장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맨발로 좀 걸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낮에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아파트 주변에 흙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게이트볼장이었는데 모래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는 그곳이 있었어요. 풀도 많이 있었고, 밤에 10시 넘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맨발로 걸으면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런 상황을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걸었어요. 혼자서. 밤에 걸으면은 이슬도 촉촉하게 맞으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그래저래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의사는 얘기합니다. 운동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면 약을 먹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았던 자전거, 사이클 같은 것도 타지도 않고 그냥 동네 걷는 것만, 맨발로만 걷고 다른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조금씩 지금도 맨발 걷고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지금의 힘이 셉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두렵게 생각했던 것은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기억력이 순간에. 그리고 이제 운동을 조금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리라든가 튼튼하게 보이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탈탈탈 이렇게 흔들거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근육도 조금 잡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생겼고, 그러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의미 있는 게 내 인생에서 뭔가 생각해 봤거든요. 아,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게 나 같은 사람들을 사례자를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다 사례가 틀리거든요. 누구든지. 저같이 그렇게 급성으로 와가지고 그 상황까지 갔던 사람도 살아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 같은 사례는 살았다는 게 굉장히 희귀한 그런 어떤 상태였었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희망을 준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어느 날 막 없어져요. 바로 핸드폰 들고 있다가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고 한참 가다 보니까는 아, 여기가 어디지? 어딘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근데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제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적용 있잖아요. 적용사.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일,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세계 역사를 갖다가 다 알게 되는 거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건 문화재라든가 나무, 수목, 그런 하나까지 사랑스럽게 느껴서 너무 좋아요. 공부해가지고 제가 올 4월 26일 날 제가 적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데 주먹 쥐어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도 있고, 이제는 사무직이라든가 그런 일, 전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보지 않고, 이제는 좀 맨발로 좀 걸으면서 힘을 좀 쓸 수 있는 노동했잖아요.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보통 그냥 사무실에서 이거만 하도 머리만 쓰잖아요. 기력이 좀 없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밖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면서 대단하게 느껴져요. 나도 몸으로 하는 일을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다른 일에 도전해 보려고도 하는데, 지금은 힘도 좋고 기력도 있고 막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죽을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죽어버리면은, 갑자기 죽었을 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이렇게 올 봤더니 좀 죽음학 있잖아요. 잘 이렇게 죽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삶도 멋있게 잘 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강사 과정에 있어서 공부를 한 학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주변에 있을 때 한 번 가서 다른 위로가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한 번 가서 꼭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일 작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하고요. 제 나머지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옆에서 잠깐만 전에 우리 김현숙님을 봤을 때 모습하고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보다 막 피부도 훨씬 더 고와지시고, 그리고 우선 힘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새로 회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국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어려운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그런 질병을 거침으로써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든 것이 뭐였어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지금 급성 심근경색이 왜 왔겠습니까? 왜 왔겠죠? 심근경색이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우리 김현숙님은 심장벽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액이 영양소를 공급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이 심장에 심장벽이 막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이 경색되는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혈관이 몇 군데가 막힌 거예요. 바로 이 혈전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묽어지죠. 점성이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2.68배가 빨라진다고 제가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혈전의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심혈관 질환, 뇌질환의 위험이 앞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맨발로 걸으시는 한 김현숙님은 이제 그러한 위험한 심혈관 질환, 뇌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도 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지금 찾으시잖아요. 자, 조경사를 하면서 매일 맨발로 조경할 수 있잖아요. 흙에서 조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멋진 삶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김현숙님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